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강연한 내용은요.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피치덱. 피치덱을 어떻게 글로벌 향으로 만들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2080 벤처스의 지금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마인더브릿지에서 이전에 아시아 총괄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엔젤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스타트업 두 개 엑시트에 공헌을 한 경험이 있고, 밑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 제가 이제 투자를 했던 기업, 엔젤 투자를 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Y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Y 콤비네이터 출신의 이제 회사들입니다. 일단 먼저 이제 피치덱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피칭을 하는 대상이 이제 투자자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투자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VC가 대부분 대상일 거예요. 그런데 VC의 펀드 구조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VC인데요. VC들은 다른 말로는 GP라고도 부르고요. 제너럴 파트너스. 네, 그리고 무한 책임 회사라고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VC가 각 펀드들을 만듭니다. 네, 이 펀드들이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펀드당 18년에서 한 12년 정도의 이제 기한으로 펀드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운용 보수를 받죠. 운용 수수료가 아니라 운용 보수를 받고요. 그래서 펀드를 만드는 중에 이 펀드를 각 만들 때 LP들, 투자자들에게 LP들에게 투자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받고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요. 스타트업에 VC니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사모펀드나 헤지 펀드나 이런 펀드가 들어가는 애들도 비슷한 구조예요. 네. 그런데 VC는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요. 투자를 하고 이 스타트업이 엑시트를 한다. IPO나 M&A나 아니면 구주 매각도 괜찮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돈이 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한 돈이 엑시트를 통해서 회수가 되면 투자금으로 성과 보수를 받습니다. 성과 보수를 대부분 이제 8대2로 해서요. 투자자에게 이제 8을 돌려주고 2는 자기네들이 갖는 이런 형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VC가 돈을 벌고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펀드의 기한도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바쁘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좀 숫자로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월 이제 5,000통의 이메일을 평균적으로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월 한 1,200명이 샌더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당 거의 한 5번의 이메일을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루 평균 122통의 이메일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리플라이를 하는 비율을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이제 다이렉트로 메시지가 오는 경우에는 그래도 리플라이를 하는 편이고 만약에 CC에 들어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리플라이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리콘밸리도 이제 물론 투자자들이 바쁜데요. 이 친구들은 평균적인 이제 다른 해외에 있는 VC들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00에서 300통 정도 이메일을 받는 것 같고요. 하루에 10개에서 20개 피치덱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우 이들의 눈에 띄기는 쉽진 않다. 그리고 VC들이 평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드는 프로세스인데요.
리드가 있잖아요. 이제 리드 수가 예를 들어서 1000개다 하면 여기에서 150개가 이제 미팅이 실제로 일어나는 평균 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팅을 이제 다양하게 몇 번 진행을 하고 나서 투심을 거쳐서 투자를 받는 수가 5에서 뭐 7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VC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리드가 이제 1%보다 작은 퍼센테이지가 실제로 투자 유치를 받는다. 리드에서. 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네, 어떻게 그러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FOMO라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이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우리가 넥스트 뭐 유니콘이나 뭐 넥스트 구글이나 뭐 넥스트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이 될 것 같다라는 걸 전달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전달을 함으로써 얘들한테는 꼭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이 걱정을 심어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넥스트 구글을 놓치는구나 라는 걸 전달을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전달 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이제 당연히 유니크함, 차별점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피치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표준 포맷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답은 없는데요. 네, 어느 정도의 포맷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 투자자나 멘토나 파트너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이들은 비슷한 포맷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벌써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투자자를 만날 때랑 해외에서 투자자랑 만날 때는 이제 포맷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레벨의 발표를 좀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물론 C레벨의 이제 참여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당연히 보긴 하는데요.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미팅을 하고 어떤 질문들을 했을 때 솔직히 C레벨보다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직원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뭐 저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바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C레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C레벨의 발표가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영어나 발표 준비가 필수인데요.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중요성을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취업을 할 때 저희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네, 자기 PR. 네, 그렇죠. 자기소개나 뭐 이런 걸 정말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 정도로 준비가 돼야 돼요, 스타트업도. 네, 저희가 뭐 1분 자기소개, 뭐 3분, 뭐 5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터치하면 바로 나올 정도로. 네, 자다가도 야, 너 이거 해봐 하면 바로 나올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스타트업 발표에 대해서는 그만큼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번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국내의 VC 투자 동향을 보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는 정말 투자 붐이었죠. 네, 투자 붐이다가 이 붐이 지금 요즘엔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동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보여드렸고요. 미국도 이제 투자가 2021년에는 정말 많이 높았다가 점점 둔화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VC 딜 자체가 오른다기보다는 약간 내려가는 게 좀 멈춘 상황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뭐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투자가 덜해지고 네, 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조금씩 스테디하게 가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가 라운드 파이낸싱 뭐 이런 것도 있고 투자도 이제 섹터로 보면 여기 비즈니스 서비스, 뭐 사스나 엔터프라이즈나 뭐 이런 쪽이 이제 투자를 받는데 숫자나 금액으로 보면 네, 좀 많이 보이고요. 이 두 번째로 크게 보이고 제일 큰 거는 이제 IT라고 하는 쪽. 네, 이게 섹터를 좀 나누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는 스타트업에 따라서 이제 섹터를 어떻게 보느냐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어필링 할 건지에 대해서 네, 만약에 우리가 좀 더 IT나 비즈니스 서비스로 어필링 할 수 있겠다. 뭐 이게 스타트업도 또 패키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패키징을 할까도 좀 하시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스케일업이라고 하면 스타트업을 스케일링 시킨다라는 단어로 좀 많이 사용하는데 해외에서는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건 성장하는 단계의 스타트업을 스케일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스타트업, 스케일업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케일업 생태계를 좀 비교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즉 투자받기 좋은 곳이나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화되어 있는 곳을 비교를 한 건데요. 이걸 보면 여기 제일 위에가 number of scale-ups, 그러니까 스케일업의 수, scalers의 수, 슈퍼스케일러의 수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게 definition은 좀 뒤에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큰 defini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은 곳을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네, 총 투자 금액이 100만 달러. 네, 밸류에이션이 아니라요, 투자금이에요. 이건 저희가 투자금으로 계산을 마인드브리지에서는 투자금으로 계산을 했던 이유가 밸류에이션은 이제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니까 투자금으로 해서 이제 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스케일업의 수만 봐도 미국 전체의 스케일업의 수는 한 뭐 2만 7천 개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실리콘밸리에서는 7,500개 정도고 한국은 6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세컨드 뭐 테크 스케일업 이코시스템이라고 하죠. 넘버 2 스케일업 이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나라가 매우 작지만 스케일업의 수는 그에 비해서 매우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네 번째에 있는 게 캐피탈 레이스드, 그러니까 총 이제 레이스한 금액인데요. 스케일업이 총 레이스를 한 금액, 이걸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17.2 빌리언, 실리콘밸리는 367.7 빌리언.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과 한국만 비교해봐도 차이가 꽤 나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866, 전체 미국 866인데 여기 비해서 실리콘밸리가 차지하는 게 매우 크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케일업의 또 인베스트먼트 레이시오라고 이거는 그 동네나 나라의 GDP에 대비를 했을 때 투자 받은 금액이에요. GDP 대비 투자 비율인데요. GDP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의 GDP 비교했을 때 투자를 받은 금액이 73%나 됩니다. 네, 그만큼 실리콘밸리의 GDP가 스타트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게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표고요. 이스라엘도 전체 나라의 GDP의 11%가 네, 투자금이 되네요. 미국 같은 경우 전체로 보면 이제 4%. 근데 한국은 아직 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0.7% 정도네요. 네, 중국도 매우 큰 나라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1.4%면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스케일업 덴시티 레이시오는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의 스케일업의 수를 좀 비교를 한 건데요. 이거 레이시오로 보면 10만 명당 138이고 10만 명당 1.3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뭐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에 비교해서는 아직 올라가려면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린 이유는 실리콘밸리나 미국이나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도 이제 투자를 받기 좋은 곳이다. 물론 경쟁은 심하겠죠. 네, 경쟁은 심하지만 다른 곳들에서도 이제 투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이게 2023년 Q1 건데요. 어디에서 VC의 캐피탈 투자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뭐 단독 1위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라고 실리콘밸리죠. 가 단독 1위고 뉴욕, 뭐 보스턴.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보여주는 건요. 이렇다고 무조건 실리콘밸리로 가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다른 곳들도 찬스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는 워낙 경쟁이 심해요. 네, 정말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컴핏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다른 곳들도 있다. 네, 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엑싯이잖아요. 엑싯을 해야 이제 투자자도 해피하고 파운더도 해피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해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가 이제 워터폴 이펙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창업자들이 돈을 벌고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는 옆에 그냥 옆방 살던 애가 갑자기 뭐 밀리어네어가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밀리어네어가 되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쟤도 하는데 왜 난 못해? 야, 쟤도 하는데 왜 난 안 되지?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 문화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밀리어네어가 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 이제 쉴래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 뭐 몇 개월 정도 정말 좋은 곳에서 섬에서 뭐 있다가 와서 뭔가를 합니다. 절대 그냥 가만히 있진 않더라고요. 이게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하는 이 챌린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와서 뭘 하냐? 새로운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스타트업을 하거나 투자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태계가 활발한 게 실리콘밸리가 되는 게 네. 그 이유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M&A가 그래도 있다고 하지만 VC-backed M&A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견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의 M&A는 꽤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VC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엑시트하는 경우는 정말 1년에 뭐 몇십 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M&A가 어쨌든 이 기업들도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의 눈에 띄려면 거기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 동네에 있는 뉴스나 뭐 동네에서 이제 눈에 비친다거나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다들 실리콘밸리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상위 30개의 스타트업 중에 매수 기업 상위 30개 스타트업 매수 기업 중 22개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여기 리스트 30개 보이시죠? 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13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그 중에 탑 3 구글, 메타, 애플이 이제 탑 3인데 얘들이 유럽의 탑 15보다 훨씬 더 스타트업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글만 보면 150개씩 1년에 회사를 사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뭘 시키는 비율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틀에 하나꼴로 스타트업을 거의 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뭐 1, 2억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스타트업을 살 때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이제 스타트업들을 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빌리어네어들이 많아진다라는 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뭐 이거는 비슷한 내용이고 그리고 좀 오늘의 내용으로 이제 트렌드에서 들어가 보자면 이제 저는 투자를 받는 게 데이트하는 것과 같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투자자를 좀 스터디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데이트를 하기 전에 만약에 데이트가 잡혔다라고 하면 뭐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소개받은 사람의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아니면 뭐 적어도 카톡을 받았으면 카톡의 프로필이나 뭐 이런 거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이 투자자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하고요. 뭐 웹사이트 가면 다 나와요. 네, 어떤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했는지, 뭐 얼마를 투자했는지, 뭐 이들이 어떻게 되고 엑시스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뭐 좀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그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사랑 얘기를 해서 반대로 내가 이제 얘들한테 투자를 받고 싶은가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사와 얘기를 하면서 얘들이 실제로 당신들한테 어떤 도움을 줬어? 네, 이 도움이 크게 도움이 됐어? 아니면 뭐 그 이후에 뭐 다른 팔로우업이나 뭐 이런 걸 해? 라든지 뭐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투자 기간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펀드 기한이 이제 8년에서 12년인데 투자자들은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펀드 기간이 8에서 12년이다라고 했을 때는 12년이나 8년이나 이 기간 동안 계속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회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펀드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회수를 해서 LP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1년 차에서 8년 차까지 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펀드 기한이 8년 차에 끝나는데 이거 어떻게 회수해요? 그래서 이 펀드 기한은 이제 대부분 반은 펀드 기한의 반은 투자를 하고 이제 앞에 4년은 투자를 하고 뒤에 4년은 이제 회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펀드가 이제 만기되거나 아니면 뭐 5년 차거나 6년 차거나 한 펀드 VC한테 연락을 해서 투자를 뭐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건 시간 낭비인 거죠. 네, 서로의 시간. 뭐 그쪽에서는 뭐 이후에 펀드 레이징을 다시 해서 새로운 펀드를 만들기 위한 뭐 그런 딜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도 할 수는 있지만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이제 투자를 받은 곳은 아닐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시간 낭비를 너무 하지 말자. 데이트에 빗대자면 나는 결혼을 뭐 한 5년 뒤에 하고 싶은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결혼을 오래 하고 싶다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읽어야 할 리소스는 뭐 엔젤리스트, 링크드인, 뭐 피치북, 크런치베이스 뭐 이런 거 많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으면 무조건 네, 확인하시면 좋고 반대로 우리가 해외에서 투자를 받고 싶을 때에는 거기에 우리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나만 이제 데이트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데이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찾을 텐데 우리가 한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어로 찾지 않아요. 네, 당연히. 네, 영어로 찾겠죠. 영어로 구글링을 하겠죠. 근데 구글링을 했을 때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신용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치북, 크런치베이스, 뭐 링크드인, 뭐 엔젤리스트 이런 데다가 우리의 정보를 일단 업로드를 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찾았을 때 나오도록 그리고 나왔을 때 이해가 되도록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제 투자 그 펀드레이징을 시작해야 될까? 너무 급하지 않을 때. 네, 너무 급하면 예, 이게 다들 공감하시죠? 너무 급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런웨이가 2개월 남았다, 뭐 3개월 남았다, 그러면 급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돈에 대해서 헝그리해지면 우리가 정말 좋은 회사인데, 예,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을 때 투자 받는 걸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개를 받는 거, 네, 소개를 저희가 만약에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잡고 번호 주세요, 네, 뭐 헌팅이라고 하죠. 뭐 번호 주세요, 뭐 데이트해요라고 하면 데이트할 확률이 높을까요? 네,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를 소개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곳이랑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여기는 핏이 안 맞다. 그러면은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핏 있을 만한 곳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무조건 끝에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이게 한국에 투자하는 해외 글로벌 투자자는 매우 소수입니다. 네, 그거는 해보시면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유는 좀 많이 모르셔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장거리 연애하는 거나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도 펀드나 뭐 이런 거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잖아요. 이 펀드들도 투자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거야라고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세워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냥 야 돈 줘 하고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런 스타트업에게 뭐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회수를 할 거야라고 계획서를 적어서 피치덱을 적는 거죠. VC들도. 네. 피치덱을 적어서 LP들한테 피칭을 해서 투자를 받는데요. 이들이 VC VC 펀드를 만들 때 대부분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는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LP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어떤 거에서 불안해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만약에 뭐 저희 2080 같은 경우도 저희는 미국 VC이기도 하잖아요. 미국 엑셀러레이터이자 VC인데 저희는 그래도 한국인들이 이제 있고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한국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긴 하지만 다른 이제 미국 VC들은 생태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즉슨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있지만 투자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한국은 한국만의 투자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환거래법, 네, 그리고 뭐 텍스,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위험을 감수하고 네, 다른 나라에 투자한다?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들이 만약에 이 스타트업 너무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스타트업이 내가 있는 나라나 아니면 내가 퍼밀리어한 나라에 법인을 세우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플립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플립. 네, 그래서 플립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리고 CEO들의 시간을 6개월 이상 잡아먹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의 CEO들은 반은 이제 스타트업 일을 하고 반은 펀드레이징 하는데 보내요.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언제나 하는 얘기가 너무 펀드레이징 하는데 우리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스타트업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투자 안 받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라 라고 네, 말씀을 많이 드리죠. 네, 그리고 이제 좀 피치덱으로 네, 넘어갑니다. 자, 왜 피치덱일까요? 한국에서 IR덱이라고 하죠. 해외에서 IR덱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네, IR덱이라고 해외에선 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그냥 분석을 한 바로는 IR이라고 한국에서 하는 이유는 Investment Relations라고 이제 상장 기업들이 연례 보고를 하는 게 IR인데요. 그걸 이제 그냥 스타트업 생태계에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투자를 처음에 한국에서 시작한 게 약간 여의도 자금이나 뭐 이런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선 IR 덱, 뭐 IR 피칭, 뭐 IR 데모 데이 뭐 이런 걸 하는데 해외에선 IR이라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물어볼까요? What is IR? 네. 아니면 무시하거나. 네. 그래서 자, 왜 피치 덱이냐? 피치는 이제 야구 피처 투수가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 행위를 피치라고 하고요. 그 덱은 이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나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나 제 초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선 초등학교는 나와서 제 초등학교 때는 그 저희가 뭐 과학 시간이나 이럴 때 이상한 투명 그 비치는 걸 해서 칠판에 선생님들이 그 투명 그 종이 같은 걸로 뭐 사인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빛 비춰서 칠판에 보여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걸 슬라이드라고 많이 얘기를 해외에서는 하거든요. 아니, 예. 그래서 그걸 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을 해서 피치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제 피칭 이제 얘기를 하는 것,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치는 그리고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아시면 좋은데요. 엘리베이터 피치. 네,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 피치를 할 경우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이제 뭐 카페나 아니면 어떤 네트워킹 뭐 모임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Hey, what you do? 라고 뭐 물어봐요. 네, 편하게. 카페 가도 그렇고 바 가도 그렇고 뭐 옆 사람들이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뭐 10초라도 간단하게 이제 내가 뭐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고요. 네트워크 피치는 이제 좀 오픈 퍼블릭에서 발표를 이벤트 같은 데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과 같이 피칭을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요즘에는 2분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2분, 3분으로 피칭을 많이 하고 이때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에 10개 스타트업이 피칭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듣는 사람들도 좀 다양하거든요. 듣는 사람도 투자자도 있을 거고 뭐 정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다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 3가지에 집중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네. 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전부 다 소개하겠다 이런 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우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싶다 할 때가 이제 비즈니스 피치라고 하는데 이 비즈니스 피치는 개별 미팅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 데모데이나 이런 걸 할 때 비즈니스 피치에 쓰는 내용을 좀 네트워크 피치에서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비즈니스 피치는 뭐 투자자랑 1대1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파트너가 포텐셜 비즈니스 파트너랑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얘기할 내용은 비즈니스 피치 덱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도 해외에서도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을 봤는데 준비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에는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3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고 3가지가 좀 난이도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제일 어려운 난이도, 그러니까 준비도가 제일 부족한 스타트업은 해외 사업 능력이나 실적이 부족한 곳. 네. 예를 들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상황, 아니면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정말 제로 베이스인 거죠. 네. 그 나라에서 새로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제일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 난이도가 중 정도는 해외 투자자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가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뭐 진출을 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스터디 자체가 이제 그 스타트업 생태계나 투자자나 관련된 스터디가 부족한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윈윈 할 수 있는 VC의 리스트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서 이제 그 VC를 찾을 수 있을 거인지나 아니면 잠재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뭐 등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 이게 다 됐는데 상중을 다 클리어했는데 틀에 맞지 않는 피치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문덱과 영문덱의 차이를 제가 봤는데요. 국문덱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매우 디테일한 표를 많이 쓰고요. 텍스트 위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네, 발표 덱인데. 네. 요즘에는 조금 변경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보입니다. 영문 덱은 심플한 표, 단어, 아이콘 위주로 가고요. 내용은 국문 덱은 좀 디테일, what we do, 우리가 뭐 하는지, 네, 우리 기술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합니다. 네, 영문 덱은 심플하고 임팩트 있게 하고요. why we do,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페인 포인트랑 해결책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 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그 한국에서 한 피칭 이벤트였는데 4개의 한국 회사가 처음에 발표를 했고 4개의 그 콜롬비아였나 멕시코였나의 기업이 피칭을 하는 거였는데 정확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한국 스타트업 4개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기술이야, 이런 멋진 기술을 해, 우리 기술은 디테일이 이런 거야, 막 이런 설명을 하는데, 네, 같은 또 섹터였어요. 같은 섹터였는데 다음에 이제 해외의 그 기업들은 올라와가지고 이제 why we are doing this, 예, 그리고 페인 포인트, 어떤 시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알 수 있는 게 피칭 대상이 또 이제 이걸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구조가 심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VC에는 심사역들이 좀 같은 다 레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이 심사역하고 만나면 이 심사역이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막 보고서를 적어서 투심을 올리고 투심에서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약간 같이 하는 문화 분위기인데 해외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아날리스트나 어소시에이트는 뭐 대기나 이런 거 잘 안 봐요. 예. 파트너들이 대부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물론 파트너들끼리도 간략한 투심이라고 하는 걸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하진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국 스타트업들은 문화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이 피칭 대상이 이렇다 보니까 이 심사역한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네, 빠짐없이 전달을 줘야 네, 이 사람들이 보고를 올린 내용을 이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해외에는 이제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네, 뭐 이쪽 상관없이 그냥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고, 한국은 이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달하는 내용의 양이 많고 텍스트 위주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해외 VC가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기준, 뭐 시장 규모, 기술, 우리의 이제 기술이나 제품, 뭐 어떤 서비스인지 솔루션인지, 그리고 기술력, 네, 뭐 IP, 보유 중인 아니면 등록 중인 IP, 아니면 moat이라고 하죠. 그 우리의 성벽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요. 비즈니스 모델, 확장성이 있는지, 급성장이 가능한지. 네. 해외 VC들이 이제 확장성을 정말 많이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달러를 넣으면 100달러가 돌아오길 원합니다. 10달러가 돌아오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돌아오는 기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펀드 기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기한 동안 이 정도 돼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 기한 동안 1달러를 넣었는데 10달러를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급성장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실적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적은 왜 중요하느냐? 이게 우리가 수익이 나는 회사거나 아니면 성장력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실적 말고는 말로는 전달이 안 돼요. 예, 그 아이디어만 이제 막 던지고 야 우리 이렇게 막 정말 이런 멋진 아이디어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가설들이 한 단계씩 맞아가는지에 대한 증명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증명은 숫자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숫자는 뭐 매출액이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수상 실적이라든지 최소한 네, 뭐 이런 실적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한 것이 결과가 나왔는지 네, 숫자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팀,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나? 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팀인가, 해낼 수 있는 팀인가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저희 YC 채팅방에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What should be on your pitch deck? 네, 피치덱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라는 건데 must have, 네, 무조건 있어야 된다랑 nice to have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좀 유명한 이제 투자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problem하고 solution은 must have,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컴페티션 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파운딩 팀 또 무조건, 펀드레이징 또 무조건.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한 덱이니까요. 네, 네,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이스 투 해브로는 이제 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뭐 나이스 투 해브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고요. 그리고 제가 실적이 중요하다고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앤더슨 호로이츠의 공동 작업자가 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가설과 계획만 가지고 아무런 데이터가 없이 투자를 받으러 온다면 당신은 1000명 중에 1명일 뿐이고 투자 유치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과 검증 을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가설이 있어야 되고 검증을 해서 이 검증을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가설 검증 이런 얘기가 계속 린 스타트업 하는 얘기가 네, 여기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용 비즈니스 피치덱의 구성은 크게 5가지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는 슬라이드를 제가 한 15개로 네,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슬라이드 1, 커버. 두 번째는 문제점, 해결 방법, 그리고 제품 서비스에는 이제 제품 서비스한 내용하고 데모, 기능이나 이제 유저 이점, user benefits,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트랙션. 네.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고투마켓인데 고투마켓에 관련된 이제 전략, 시장 규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경쟁력, 컴페티션에서는 이제 경쟁자 비교, 경쟁 우위, 그리고 우리 팀, 네, 그리고 투자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제 슬라이드들, 예상 재무나 아니면 투자 유치 활동이나 지출 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사진 찍으실 분은 네, 찍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솔루션, 그 프로블럼 솔루션 핏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커버가 그냥 커버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커버는 첫인상입니다.
저희 첫인상으로 모든 게 결정난다라고도 얘기들 하잖아요. 그만큼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네. 이 첫인상에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Unique Selling Proposition 아니면 뭐 Unique Selling Point, USP라고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안을 하는지에 대해서 적으셔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AI 뭐 기술 뭐 이런 얘기 적지 마시고요. 네. 기술 얘기 적지 마시고요. 네. Value Proposition, 뭐 Selling Proposition을 적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에어비앤비 예시인데 Book rooms with locals rather than hotels 라고 하죠. 네. 이거 보면은 만약에 이걸 기술적으로 풀어낸다면 이제 뭐 쉽게 온라인으로 여행을 연결해주는 뭐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정말 심플하게 네,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드 2 문제점에 대해서는 페인 포인트를 한 2개, 3개 정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네. 뭐 간단한 문장으로 적어주셔도 좋고, 뭐 아이콘이나 단어들로 네, 적어주시면 좋은데요. 이걸 유저 페인 포인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문제점이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적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시장의 문제점은 약간 VC들은 워낙 많은 회사들을 보다 보니까 시장의 문제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문제점보다는 진짜 우리가 인사이트 있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유저의 페인 포인트. 네, 이 사람들이 어디가 정말 간지러운지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네, 이게 어렵다는 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거니까 계속해서 파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피벗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 피벗이 이런 곳에서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네, 피벗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페인 포인트가 찾는 이 유저층이 진짜 우리 유저층이 맞나? 네, 여기에서 이제 유저이나 타겟의 그 피벗이 가능하죠. 이 프로블럼에서는.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3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스, 이 프라이스가 이제 여행객들이 온라인으로 부킹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터더라라는 것과, 그리고 2번째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랑 문화랑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이고, 3번째는 호스트나 이제 로컬에 있는 호스트나 그냥 일반 방을 어떻게 찾을지 모른다. 이렇게 3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점의 대상은 3명이더라고요. 3개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프라이스, 호텔, no way is exist인데,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의 페인 포인트였고요. 2번째는 이제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한 페인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시티나 문화에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쟁자에 대한 이제 페인 포인트였고요. 3번째는 이제 호스트에 대한 페인 포인트. 이제 내가 만약에 호스트면 이걸 전달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페인 포인트를 이제 3가지 준비를 하면 솔루션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솔루션도 아까 전에 여기 3개나 2개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랑 연계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동떨어진 내용을 얘기하면 이건 솔루션이 아니에요. 네, 같은 내용으로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어야 되고요.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여행객을 위해서는 save money. 네, 여행을 할 때 save money 할 수 있다. 네, 프라이스가 제일 큰 페인 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save money 할 수 있다. 그리고 호스트는 이제 방을 보여줄 방법이 없었는데 돈을 벌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3번째는 커뮤니티랑 이제
컬처나 이런 게 같이 녹아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네, 솔루션이고 이 솔루션은 웹 플랫폼으로 스페이스 호스트의 스페이스를 여행객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다 네, 라는 내용이 으로 이제 에어비앤비는 적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세 개나 두 개로 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왜 두 개, 세 개만 할까요? 많은 페인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네, 기억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테스트를 한 코카콜라였나 유니리버였나 어떤 테스트를 했었어요. 광고를 했는데 광고를 두 개를 했어요. 첫 번째 광고는 막 좋은 기능에 대해서 막 수십 개씩 적어서 광고를 냈고 하나는 두세 개 정도만 내서 광고를 했는데 이 수십 개 낸 거는 하나도 기억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네. 하지만 이 두세 개만 집중해서 광고를 한 내용은 집중이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개만. 네. 그만큼 두세 개가 중요하다. 왜 두세 개 하냐? 네, 우리는 페인 포인트 더 많이 알고 있다. 네, 두세 개만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품, 서비스 쪽인데요. 이 카테고리에서는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 간략하게 우리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고 들어가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예시인데요. Our service, 우리의 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다 라고 합니다. 뭐 소셜 미디어고 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연결시키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네, 심플하죠. 네. 페이스북은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품 데모도 제가 넣으면 좋다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또 에어비앤비로 넘어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세 개로 네,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쓰기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Search by City, 그리고 Review, Listings, 그리고 Book It 이렇게 세 가지로 심플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스크린샷을 좀 선호를 하고요. 만약에 동영상을 쓰실 거면 60초 이하로 쓰시고 동영상이 전부 다 얘기를 하길 바라지 마시고요. 동영상을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 입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제가 동영상을 선호를 안 한 이유는 테크니컬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갑자기 안 되고 그러면 막 당황하거든요, 사람은. 그러면 이후에 말려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동영상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크린샷이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들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6, 기능이나 유저 이점에 대해서는 유저의 입장에서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간단한 텍스트로 좀 소개를 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VC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한 번 더 터치 베이스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팔릴 거야. 우리 유저들은 이렇기 때문에 사용을 할 거야. 라는 걸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건 우버의 케이스입니다. 혹시 우버 다들 아시죠? 그 라이드 쉐어링 플랫폼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의 이제 얘기들이에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은 이제 자기의 포지셔닝을 택시랑 리무진의 사이에 있는 걸로 포지셔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택시랑 리무진의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 보시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픽업을 개런티하지 않는다. 그리고 45분 이상 소요를 한다. 그러니까 당장 전화를 해서 픽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45분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이게 뭐 연결이 되고 뭐 잡히고 다음 일정이 안 늦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지 않고 리모보다 깨끗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하지만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시간에서 3시간 전에 노티스를 해줘야 되는 이제 문제, 그리고
리모 같은 경우에는 또 만약에 탄다 하라고 하면 $60 이상 플러스 텍스를 줘야 되는 이제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이 유저의 베네핏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유저의 베네핏은 우버 캡 같은 경우에는 리모보다 빠르고 싸다. 그리고 택시보다 나이스하고 안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약간 페인 포인트랑은 좀 다르죠, 내용이. 네, 유저의 페인 포인트랑은 좀 다릅니다. 네, 유저의 이점, 베네핏에 대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좀 표현이 가능한데요. 일단 에어비앤비의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은 비즈니스 모델 하면은 제가 많이 본 슬라이드가 이제 플로우를 많이 그리시죠. 네, 플로우 뭐 여기에서 돈이 서비스를 여기에서 보내고 여기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경영학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맞아요. 네, 저도 경영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경영 컨설팅을 할 때는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스타트업 업계라기보다는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고 해외에서는 딱 심플하게 우리가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처럼 설명을 했다면 뭐 에어비앤비가 있고 호스트가 있고 뭐 여행객이 있어서 이들이 뭐 어떻게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면 돈이 이렇게 가고 이 돈이 흐르면서 10%씩 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 한 줄로 We take 10% commission on each transaction. 그러니까 각 트랜잭션에 10%씩 뗀다. 라고만 얘기하면 투자자들은 알아요. 예, 워낙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나 보니까 압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안 됐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이 아직 비즈니스 모델 밸리데이션이 안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좀 나올 필요가 있고요. 네, 에어비앤비는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네들이 얼마의 트랜잭션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average fee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의 돈을 내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날 거다라는 얘기로 그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확장성, 성장성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예시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몇 개 가지고 왔는데 훅 앤 베이트라고 이거는 그 프린터 많이 사용해 보셨죠? 프린터는 쌉니다. 생각보다 프린터 이거밖에 안 해? 잉크가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 면도기도, 면도기도 이제 생각보다 싸네. 근데 면도기 날을 계속 갈아주는데 또 돈이 더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약간 낚시질형, 훅 앤 베이트 형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으로 다 기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가 기능을 원하면 좀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프리미엄형이고요. 훅 앤 베이트랑 좀 비슷하죠. 네. 그런데 훅 앤 베이트는 약간 하드웨어 쪽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프리미엄은 이제 온라인 저희 웹베이스나 뭐 앱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구독형은 다들 아시죠? 뭐 일정 금액을 매월 자동으로 고객사에게 돈을 빼가는 건데요. 빼간다? 네. 이게 저희가 사용을 해봐서 알지만 매달 조금씩 돈을 가져가면 저희가 그냥 사람의 스타트업이 좀 어려운 게요. 사람의 그 뒤에 있는 인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인간은 이런 동물이다,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잘 알면 돈을 잘 빼갑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이 모델을 스타트업 업계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돈을 이렇게 잘 빼가려고 만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약에 창출해 내실 수 있으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광고형도 솔직히 이전에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광고 모델에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네, 구글이나. 근데 요즘에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네, 매우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없으면 투자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실적 equals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가설 우리가 이때까지 막 뭐 페인 포인트, 우리 솔루션 이런 것들은 가설이고요. 네, 이 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이 결과로 검증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 실적인데요. 실적은 뭐 예를 들어서 개발된 제품, 뭐 IP나 매출이 나지 않으면 매출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고 많은 유저가 관심을 보인다라는 걸 또 어필해야 되고. 네, 이건 페이스북의 정말 초기에 이제 슬라이드들인데 얘들은 매출이 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도 거의 없을 때였어요. 네, 이게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의 얘기입니다. 네, 보시면 user growth rate 같은 경우에는 thefacebook.com 멤버는 이제 첫 번째 위크에 첫 번째 오픈을 했을 때 10,000명 돌파를 했어요. 2004년 April. 네, 10,000명 돌파. 그리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계속 조금씩 성장을 한다. 네, DAU가 성장을 한다는 건 스티키네스가 이제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장을 한다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the monthly traffic, 그러니까 매달 페이지 뷰도 계속 성장을 한다. 네, 이게 그냥 뭐 늘었다가 아니라 성장률이 중요해요. 네, 성장률도 중요하고 이 성장률의 퀄리티도 중요한 거죠. 네, 퀄리티가 뭐 스티키네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숫자로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데일리 펜실베니안이라는 그 미디어가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기사가 했던 얘기가 I have a new addiction. 새로운 나는 이제 애딕션이 있다. 그건 매우 강력하고 이건 페이스북이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스티키네스, 사람들이 여기에 미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트 유세지, 학생들이 이때는 한 7만 명 정도 사용을 했나 봐요. DAU가 65%였고 MAU가 95%. 그리고 매일 데일리 트래픽 페이지 뷰가 300만. 네. 이 정도로 숫자가 나와야 페이스북이 됩니다. 네. 여러분 B2C 하시면은 이 정도 숫자를 내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실적도 뭐 다양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성공 지표, 아니면 뭐 실적 지표,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매출 관련된 거, 뭐 MRR, ARR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유저가 들어왔을 때 유저 느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느는 속도랑 그리고 계속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스티키니스도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입자 이탈률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burn rate,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트업이고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매달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 네. 우리 지출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런웨이라고 하죠.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뭐 3달간 이 돈으로 운영할 수 있다거나 6달 동안 운영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거는 내부에서도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아니면 약간 투자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하고요. 뭐 그리고 CLV 뭐나 뭐 CAC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이런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이 매트릭스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드는 그 다음 카테고리는 고투마켓 카테고리인데요. 슬라이드 고투마켓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실제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전략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버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슬로건으로 잡았던 게 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초기 때예요. 원 클릭 캡, 한 번에 클릭할 수 있는 택시. 그리고 빠른 리무진, 뭐 택시 2.0 이런 슬로건을 그때는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고트마켓 전략으로는 프리미엄 캡 서비스로 포지셔닝을 이제 고트마켓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시에는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을 하는 검증을 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무분별한 사람을 받는 것보다는 약간 초대만으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약간 이 기업들이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이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트랙션이라고 하는 건 실적 트랙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고트마켓에 대해서 트랙션이에요. 그래서 고트마켓을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에 대해서 적은 내용인데 그냥 이건 필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혹시 만약에 이런 걸 어필하고 싶으시다면 적으셔도 좋다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은 ubercab.com 이라는 그 도메인을 이제 얻었고 ubercab SMS 코드를 문자 코드를 받았다. 뭐 캘리포니아 LLC 캘리포니아에 회사 등록을 하고 트레이드 마크도 ubercab이라는 걸 받았다. 그리고 뭐 아이폰 데브 그 개발 라이센스를 어플라이를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이죠, 이건. 네, 꼭 넣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피치덱의 내용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레퍼런스로 넣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피치덱의 이제 저희 중요한 그 피치덱의 내용은 심플하고 간단하게 적어 주셔도 좋은데요. 나중에 그냥 레퍼런스 만들어서 이제 뭐 좀 디테일한 내용이나 투자자가 물어볼 것 같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레퍼런스로 두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장 규모, 마켓 사이즈도 저희가 이걸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스타트업 분들도 많은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왜 중요하냐? 스타트업이 얼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네, 충분한 규모의 사업이 가능할까에 대한 이제 답을 볼 수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칼큘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탑다운 방식은 좀 쉬워요. 뭐 가트너나 이런 데서 뭐 이 마켓의 사이즈, 뭐 전 세계 사이즈, 뭐 이 나라 사이즈 여기에서 카테고라이즈해서 뭐 이 사이즈라는 이런 게 있는데 스타트업은 약간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텀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이 지금 예시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그 탑다운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이거 보면은 trip booked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부킹된 이제 마켓 사이즈는 2 빌리언이다. TAM이죠. TAM. 이거 소스 보면 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World Tourism Organization. 네, 라고 약간 탑다운 방식 쓴 게 보이죠. 네, 그리고 TAM, SAM, SOM인데 SAM 같은 경우에는 버젯 앤 온라인. 그러니까 예산 온라인으로 부킹을 할 버젯. 전체적인 버젯은 560 플러스 밀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제 당시에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솜인데 에어비앤비가 그 GMV로 가지고 있었던 게 84 밀리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경쟁자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거 보셨죠? 네, 축을 이제 한 2개 정도 두고 나랑 경쟁자랑 어떻게 포지셔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요. 네. 이걸 쓰는 이유는 한눈에 보기 좋아서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좀 다양하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고요. 뭐 Y축을 이렇게 둬보고 X축을 뭐 이 내용으로 둬보고 해서 우리가 좀 잘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제공하는 그 기능이나 아니면 장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X, Y 축으로 찾아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ffordable하고 expensive가 이렇게 Y축이었고 X축이 온라인 거래냐 오프라인 거래냐, 로 이렇게 뒀었고요. 경쟁 우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진 특별함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어필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는 뭐 first to market, 우리가 시장에서 첫 번째였다. 사용하기 쉽다, 에어비앤비는. 네, 그리고 프로필은 이제 호스트도 있고 여행객도 있고, 그리고 3번의 클릭으로 이제 여행을 부킹할 수 있다. 그리고 리스트도 한 번에 올릴 수 있고, 뭐 에어비앤비 디자인하고 브랜드도 자기네들 경쟁 우위고, 호스트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도 경쟁 우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팀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모든 우리의 팀을 다 넣는 건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이제 실제로 코파운더나 아니면 중점 팀 멤버만 넣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이해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스킬들을 관련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다라든지를 적으면 좋으시고, 중점 멤버들은 특히 이제 열정과 시간을 크게 쏟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 이 중점 멤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만 기재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조금 우리 회사가 커지고 뭐 멤버들도 좀 있고 하면 그런 경우도 그렇게 써도 돼요. 뭐 개발자 플러스 3, 네, 누군지 안 적어도 되고 개발자 플러스 3, 뭐 마케터 2, 뭐 세일즈 1, 뭐 이런 식으로, 네, 중점 멤버는 아니면은 네, 그런 식으로만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궁금증을 해소하는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네. 투자자는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할지가 궁금하잖아요. 내가 돈을 넣었는데 어떻게 될 거지? 라는 게 당연한 질문이고요. 네. 그래서 시드 투자자나 VC들의 목표는 이제 한 5, 7년 후에 밸류에이션이 10x, 그러니까 10x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10x가 중요합니다. 네. 이 10x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10x가 될 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걸 좀 보여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이제 1년간 만약에 투자를 받으면 트랜잭션을 8만 트랜잭션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투자 라운드를 5억, 지금 한국 돈으로 뭐 한 7억 정도겠네요. 엔젤 라운드를 하고 있고, 그 8만 개의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을 할 거다. 8만 개의 트랜잭션을 해서 에버리지로 이제 $25를 받을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1년에 2 밀리언의 레비뉴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그렇게 복잡한 표로 안 해도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간단한 표로도 설명을 해도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디자인의 문제고 우리가 어떤 곳에 어필하고 싶은지에 대한 문제라서요. 네, 그거는 내부에서 상의하시고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user fund, 만약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적어주면 좋아요. 네, 이걸 물어보는 것도 있고 안 물어보는 것들도 있는데, 물어보는 곳들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뭐 신규 채용이 얼마 쓸 거고, 운영에 얼마 쓸 거고, 마케팅 얼마 나갈 거고, 뭐 개발에 얼마 쓸 거고, 뭐 이런 내용을 좀 간단하게 파이 형식으로 네,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슬라이드들은 이상인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